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유럽 도시기행이라는 이 새 책과 함께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신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또 유럽의 장소들과 또 그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느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행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변신하셨군요. 우리 정여울 선생이 되게 부러웠는데 여행책 많이 내셨잖아요. 특히 유럽 기행책을. 네. 저도 드디어 여행 작가로 변신 중인데 네. 변신했음을 알리는 책. 아, 그러면 이 변신의 신호탄이 이 유럽 도시기행 1권이군요. 네. 유럽 도시기행 1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 권의 책을 계속 기획하고 계신가 봐요. 예, 제가 이제 새는 나이 60인데 네. 저희 60대를 함께 할 시리즈의 첫 권. 네. 예. 그러면 유럽 도시기행이라고 하셨는데 나라보다도 도시에 뭔가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도 서울하고 네. 뭐 전남 순천, 경남 거제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가 그 나라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은 나라의 도시라 하더라도 특히 유럽은 역사가 굉장히 다르고 문화 전통, 뭐 심지어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런 데가 많아서 이제 도시를 관찰 단위로 이렇게 다니기를 한 거죠. 이 유럽 도시기행의 첫 번째 그 도시로 아테네와 로마와 이스탄불과 파리를 선정하신 이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보면 사람 많이 가는데 했나 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스탄불이나 로마나 파리는 이제 우리 가장 많이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고 아테네는 비교적 이제 관광객이 적은 도시죠.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 나라를 한 거는 도시들이 전부 사실 역사가 서로 얽혀 있고 유럽사 전체가 혹은 서구 문명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 단위로 쪼갤 수 없는 면이 있어요. 토인비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몇천 년에 걸친 유럽 역사 또는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일정한 시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를 엮은 게 그 네 도시예요. 이번 여행이 단지 책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작가님의 인생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유럽 도시기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서는 이렇게 일본에서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로마 거쳐서 이스탄불, 파리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아테네는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최강 국가고 뭐 그밖에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센 나라들이 많은데 그 19세기 이후에는 인류 문명사를 주도한 게 이제 서구 문명이죠 완전히. 그 이제 서구 문명의 빅뱅이 일어난 곳이 아테네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탄생한 이 문명이라는 소우주가 가속 팽창을 이룬 곳이 로마 제국 시절이에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기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그 서구 문명의 탄생과 팽창 이 남긴 흔적 이런 게 제일 많이 남은 곳이 아테네하고 로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그 도시들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는 현대사에 더 관심이 많았죠. 제가 20살 무렵에 대학을 돌아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 또 되게 자유롭게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도 잘하게 됐고 그게 되게 궁금해서 이제 그 역사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도시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건 이야기.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도 예. 유럽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뭐 살다 보니까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을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테네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19세기 이후 유럽 사회의 관심 때문에 가게 됐는데, 사전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역시 여행은, 유럽 여행은 아테네하고 로마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유럽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배경에는 어떤 유럽 여행을 어떤 낭만적이고 뭔가 서정적이고 그런 우리와는 가장 많이 다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동경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또 왠지 따라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런 또 사진을 찍으면 어느 골목길에서 찍어도 아름답게 나오고 이런 여러 로망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은 그냥 웬만하면 since 뭐 200년, 300년은 보통이니까 그런 변하지 않는 매력, 뭔가 노스텔지아가 살아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선생님께는 이 유럽 여행이 왜 이렇게 그 한국인의 또 로망이 된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이 여행을 갈 때는 이제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관 또는 자연 경관을 보러 가는 거예요. 즐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관광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것을 보러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여행이에요, 여행. 그 저는 관광과 여행을 그렇게 나누는데, 여행은 이제 도시를 가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걸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죠. 그 공간을 만든 사람,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무언가 일을 저지른 사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긴 사람,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 위대한 성취를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와 사건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글로 많이 보게 되는데, 문자 텍스트로 보다 보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여행의 초보인데, 우리 정여울 선생은 여행책을 많이 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도시를, 특히 유럽 도시는 많이 가보신. 그래도 항상 여행은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초보인 게 느껴져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네, 우리 서울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서울 살아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자로서도 초보 여행자고, 또 여행서라는 것도 처음 써보고, 그런데 굉장히 하여튼 무모한 용기를 내어서 이 책을 써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을 가는 거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의 거리, 광장, 기념관, 또는 어떤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서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내가 책으로 봤는데 정말 가서 보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냥 눈 뜨고 다니다 보면 이상한 게 보여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가슴에 남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알고 실제로 가본 느낌, 또 전혀 모르고 갔다가 알게 된 이야기, 그것이 제 마음에 일으킨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을 실제 발로 걸어 다녀보는 그런 성취감, 그게 있어요. 아마 유럽의 도시를 많이 가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많이.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뭐 로마 같으면 뭐 로마의 휴일 이런 영화, 뭐 스페인 계단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다든가 뭐 그러면 서보고 싶잖아요. 못 먹게 하잖아요. 예, 거기 공중보건상에 문제가 생겼어. 아마 우리 동시대의 한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유럽을 많이들 가시는 이유가 크게 보면 그런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해서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보다 유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항상 어떤 동경의 지향점이 미국이나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책들이 세계 명작이라고 흔히 말했던 그 서양 고전 문학 작품들이 거의 유럽 쪽에서 온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경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뭐 헤르만 헤세나 뭐 빅토르 위고나 이런 아주 뭐 전 세계 사람들의 고전인 이런 작품들은 유럽에서 온 것들이 많아서 그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예를 들어 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그려지고 모네의 정원이 있고 이런 곳에 대한 동경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근데 최근에 불이 났던 노트르담 성당 경우에 사람들이 왜 노트르담 성당에 갈까? 그럼 사실 뭐 이번 불 났을 때도 보면 뭐 그 전면에 있는 장매의 창이라든가 뭐 뒤에 있는 참나무로 만든 첨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 파리 시민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는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는 게 단순히 그 종교 시설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파리 사람들 혹은 더 넓게는 프랑스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사건과 그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와 거기에서 받은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노트르담 성당 가면 거기 마당에 뭐 기마상도 있고 샤를마뉴 대제 기마상 있고 뭐 저쪽에 어떤 교황의 뭐 기도하는 그런 동상도 서 있지만 그거 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들 위를 봐요. 위를 보는데 왜 위를 보고 있을까 보면 그 에스메랄다를 구한 콰지모도가 밧줄을 타고 저 종탑 위로 올라갔다는데 그거 어디였을까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그럼요. 장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많은 거죠, 유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만났던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정말 발을 디디고 내 눈으로 보고 이게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가시는 거고 저는 또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예. 그때 노틀담에 이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진짜 마치 파리에 워낙 여러 번 가봤으니까 좋아서 근데 그 너무 이제 추억이 많아진 거예요. 마치 대구나 부산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많이 가다 보면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토포필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장소에 대한 사랑. 예, 그래서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틀담에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예, 어떤 환청이었냐면 콰지모도가 우는 것 같은, 예, 콰지모도가 통곡하는 듯한 그런 환청이 들릴 정도로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인데 네. 파리 사람들은 아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성당과 함께 해왔던 그 추억들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역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가 스며든 저마다의 아우라가 스며 있는 장소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19세기 초에 그 노트르담 성당이 거의 폐허였어요. 1800년대 초에요. 그래서 워낙 흉물이 돼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그 성당을 구한 인물이 이 파리 시민들이에요. 구한 사람들이 그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우리나라에는 그 노트르담의 겁초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소개가 됐지만 원래 제목은 노트르담 드 파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성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재발견하면서 모금을 해서 그걸 완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 거의 비슷하게 복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은 집이 불탄 거예요. 자기 집이. 근데 이런 정서를 사실은 노트르담 성당이 처음에 언제 지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허로 변했다가 어떻게 복원이 되었고 그 뒤에 뭐 2차 대전 때 또 그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장미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파리 시민들이 전쟁 때 그걸 떼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이런 스토리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 불난 거를 볼 때 그 파리 시민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나 건축물을 만났을 때 이 책을 그 읽고 가시는 분하고 그냥 가시는 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았어요. 충분치는 않아도.